중국 베이징 북한 대사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함께 등장한 사진을 전면에 게시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소재 주중 북한 대사관 정문옆 게시판에는 중앙 메인 사진 한 장을 포함해 총 25장의 사진이 새롭게 게시됐습니다. 김 위원장 부녀가 함께 있는 사진이 중앙에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한 가운데 부녀의 투샷이 대사관 게시판 중앙을 차지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곧 열릴 9차 당대회에서 파병 성과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참전국을 넘어 승전국으로서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외에 설치된 조감도와 배치도를 긴 지휘봉으로 가리킵니다. 웅장한 규모의 기념관 옆엔 아직 이름이 쓰여지지 않은 전사자들의 묘비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해외 군사작전 전투이윤 기념관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공사 실태와 조각물 설치 동향을 살펴봤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을 참전용사들의 위훈과 영생의 상징의 전당, 성스러운 대기념비로 훌륭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이 후세토록 영생할 영웅 전사들의 신성한 넋에 드리는 숭고한 경의의 결정체이며 지난달에도 김 위원장은 현장을 찾아 기념식수를 하고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해 기념관에 설치될 조각상들을 살폈습니다. 지난해 8월 기념관 건설 발표 이후 그야말로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성을 방문해 처음으로 건군절 기념 연설에서 파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고 말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앞두고 승전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거라고 봤습니다. 이달 하순으로 예고된 9차 당대회에서도 파병에 대한 성과를 언급하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기조를 천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승전국으로 위상을 대내적으로 기정사실화 해야죠. 북한 당대회 그다음에 러시아 23일 날 조국 수호의 날 24일 전쟁 4년 이걸 연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러시아 군대를 기념하는 조국 수호자의 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주년을 맞아 북한군 수뇌부가 현지에 파견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안보 사안들이 있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포함해서 닷새에 이르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의 설 연휴는 우리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구정보다는 신정을 좀 더 챙기고 설 당일 하루만 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도 한때는 양력설이라고 한 때도 있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민속 그 풍습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이 이제 다시 위치를 찾아서 우리 민속 고유 명절로 자리 잡고 3일 연휴를 하잖아요. 네네.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1946년에 이 음력설은 봉건 잔재다. 그래가지고 이 1946년에 양력 1월 1일이 설이다라고 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음력설 우리의 설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1989년에 북한도 전통 계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타협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음력설을 부활시켰고 2003년부터는 음력설을 연휴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3일까지 연휴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하루만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랑 마찬가지로 같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차례도 지내고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고 그다음에 북한은 이제 만두를 좋아하니까 만두국도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어른한테도 세배도 가기도 하고 수정과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민속놀이로 윷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제기차기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 관료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동상을 찾아서 가서 이해를 갖추기도 하고 뭐 예. 그런다고는 합니다. 비슷한 풍경이지만 일단 쉬는 건 하루만 쉬는 예, 걸로 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음력설이 이제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과 가깝기 때문에 중요도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좀 경련으로 챙기는데 올해는 또 광명설절이란 표현을 쓰다가 216으로 명칭을 좀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좀 네. 어떤 이유일까요?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이고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데 김정일은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이라 그래서 그렇죠. 뭐 예. 변치 않는 굉장히 크게 최고의 챙기잖아요. 명절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김정일은 광명성절이라는데 광명설이라는 게 이제 밝은 별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216이라고 한 거는 김정은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자기가 집권한 지 벌써 15년 됐기 예. 때문에 자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통상 그 할아버지를 모방해서 많이 행동을 그렇죠. 합니다. 네.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광명성절이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약간 희석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근데 아직도 좀 신기한 게 자기 생일이 1월 8일이죠. 1월 8일인데 아직은 자기 생일은 명절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겸연쩍은지 아니면은 김정은이 가만 보면은 자기도 정상국가 지도자라고 꽤나 내세우고 싶어서 아직은 자기 생일을 명절로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신기합니다. 약간은 좀 아버지의 어떤 위상을 좀 지우는 네, 그런 네. 작업 중에 그렇죠. 좀 일환이다 이렇게 좀 결국은 해석을 이제 할수 있는 자기 거죠. 할아버지도 조금씩 희석시켜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북한의 내부 사정은 좀 어떨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딸 주애가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예측을 하는 거랑 실제로 내정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위상은 좀 다를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일단 그 판단한 근거가 그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주애가 김정은보다도 상석에 앉아 있었고 네. 민생 시찰 현장에서 뭐 직접 또 의견을 내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의 근거였다라고 국정원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히 중시하는 게 의전인데 의전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보다도 앞서는 더 예. 중앙에 이설주하고 김정은 사이에 김주애를 이렇게 내세운다든지 네. 특히 그것도 금수산 태양궁전 거기 김정일과 김일성의 시신이 묻혀 있는 그 혈통 후계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를 연초에 방문하면서 김주애를 가운데다 놓고 김정은은 오히려 옆으로 물러난. 네. 이건 그리고 당 관료들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냥 예. 일반적인 딸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이 있고 김주애가 아니라 이설주 그렇죠. 그 옆에 김주애가 그럴 수 있어야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운데다 이렇게 딱 배치한 게 그럼 애길에서 무슨 뭐 마스코트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단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12월 말에 한밤중에 이 5.1 경기장에서 새해 맞이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김주애를 가운데 앉혔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어째 좀 뭔가 저 후계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후계자 작업을 할 땐 처음에 이제 교육을 시키다가 내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후계자로 지명을 하는데 지금은 이 하는 의전 같은 걸 보면 거의 후계자처럼 대우를 하는데 예. 나이가 아직 너무 어리거든요. 그렇죠. 13살밖에 안 네. 돼서. 그러나 어쨌든 국정원이 이렇게 쭉 관찰해 보기에 단지 그 딸이라고 해서 데려다니는 것보다 통일부에서는 언제는 그런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뭐 가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관심거리가 요번에 당대회를 이제 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이제 하거든요. 조만간에 하는데 그때 김주애가 나올 것이냐. 네. 김주애 이름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건지 또 김주애를 어떤 의전을 또 할 건지
또 당의 규약이 있는데 거기에 후계자 규정 같은 게 어떻게 혹시 변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보면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예,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네. 대사관에서도 김정은과 김주애가 단둘이 찍힌 사진을 네. 정중앙에 걸었다가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사진을 또 교체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또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라고 아, 하니까 네. 더욱더 의미가 좀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주 상징적인 게 그 지난 한 10일경에 우리 언론에서 관찰하기로 이 사진이 여기 12장, 중앙에 한 장, 또 우측에 또 12장. 그래서 12장, 12장 사이에 딱 한 장이 있는데 예. 거기 김주하고 딱 둘이 있는 투샷을 딱 중앙에 배치했어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그 위치에는 김정은 사진이거나 김일성이나 김정일 사진이거나 아니면 김정은과 시진핑을 만나는 사진이거나 그런 거였지 김정은과 그 자녀와 같이 찍은 사진을 배치한 게 좀 신기하다 그죠. 근데 그날이 또 국정원에서 그 김주애는 후계자 내정 단계다라고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고 급히 사진을 바꿨는데 김정일 사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옆에는 아직도 김주애와 김정일이 찍은 사진들 많이 있고 한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 후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국정원에서 후계자 내정 단계라니까 바로 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달리 해석해 보면 이게 당대회에서 김주애가 좀 돌풍을 일으키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미리 이렇게 한국에서 벌써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그 관심도가 떨어질까 봐 그걸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양새가 후계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 작년에 북중 정상회담 때만 생각을 해도 그때 그때도. 당시에는 또 김주애가 네. 상당히 좀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좀 네.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여기에 도착할 때 김주애가 김정은 바로 뒤에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확 관심을 받았죠. 그 후에는 또 모습이 그 다음에는 없더라고요. 아예 사라져 예. 버렸어요. 중국에서 항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건 우리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예.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김주애가 막 설치고 다니면 음. 김주애한테 기자들 예민할 따라다닐 수 있다.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주민이 우선이 돼야지 김정은이 뭐 씬스틸러라 그러나요? 예. 그렇게 되면 김주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마 김정은이 조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네. 물러났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달 하순에 당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로 어떤 내정됐다는 것을 좀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식적인 직책을 부여를 하거나 지금까지는 네. 사실 뭐 사랑하는 자제분 이 정도로만 표현이 됐잖아요. 어떤 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저는 김정은이 조금 더 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13살이에요. 김정은도 굉장히 일찍 후계자가 됐는데 25이었어요. 그 12살이나 더 그렇죠. 어리고 네. 당대에 오는 사람들이 당원들이잖아요. 당원이 되려면 18살이 돼야 돼요. 근데 김주애는 13살인데 당원은커녕 뭐 후계자로 내정을 하면 그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능성 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정황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아무래도 좀 참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에 당대에서 이제 주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5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다시 경제를 평가하고 뭐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사이에 경제가 10%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 10%가 낮았대요.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거의 성장을 안 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아마 러시아 파병했던 효과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10% 성장했기 때문에 좀 더 야심찬 경제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핵을 계속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과연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적대적 이국가 관계를 계속 가져갈 건지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것이 고착화돼서 국경선을 뭐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NLL을 부인한다든지 그러면 남북 관계도 당분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4월 달에 트럼프가 베이징을 가면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미 메시지가 혹시 나올지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네. 김정은이 이제 김일성처럼 주석직을 요번에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석으로 등극하게 될지 만약 주석으로 등극하면 지금까지는 국무위원장인데 국무위원장이 직책이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당의 정치국이라는 건 좀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추대의 분위기로 가는 걸까요? 그렇죠. 주석이라는 건 시진핑도 주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석직을 부활한다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뭐 국가 수반이라는 용어를 새로 쓰기 시작하고 영도제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하는 게 국가와 당의 주석이다 이런 그 호칭을 김일성처럼 쓰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이제는 주석이라는 호칭이 될지 또 러우 전쟁을 통해서 어떤 본인들의 경제적인 성과도 좀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네.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남북 관계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좀 유화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네. 나오는 게 최근 그 민간인이 이제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정부가 했고 또 김여정 부부장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다라는 이야기 네.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좀 비쳤는데요. 청와대는 뭐 더 나아가길 기대를 했지만 북한의 대외 노선 변화가 이뤄질 것이냐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민간인 몇 명이 그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걸로 지금 해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또 뭐 정보사 요원도 있고 국정원 직원도 한 명 있습니다. 하여튼 수사 대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수사가 끝나가는지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이 그 발언을 하면서 그랬죠. 이러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과 겸으로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개성공단이 문 닫은 지 10주년 되는 날이에요. 2월 10일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개성공단을 닫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네.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계속 진전하길 바라고 대북 제재도 완화되길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적 이국가론에 입각해서 굉장히 그 나쁜 얘기만 했는데 그렇죠. 이례적으로 상식에 입각한 발언이 나왔다. 모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재발되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한 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될 것이다. 하는데 이제 통일부에서 또 거기에 대응해서 저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게 사문화됐잖아요 거의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휴전선 인근에서 사격 훈련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정찰 활동 무인기도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걸 선제적으로 할 방침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북한이 좀 이 그 대화의 메시지라고 파악하고 좀 대화를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에서 어떻게 적대적 이국가론이 어떻게 될지 또 3월 달이 되면 한미연합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북침훈련이라고 북한은 또 주장하니까 그것도 이제 남북 관계 자체만으로 보면은 부정적인데 어쨌든 전자권 전환을 예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남북 관계가 쉽게 개선될까 과연 좀 주의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물꼬를 좀 트려면 북미 관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훈풍이 네. 좀 불어줘야 될 텐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4월에 방중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네. 또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날 가능성도 트럼프 쪽에선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네. 또 최근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좀 두 정상이 다시 또 만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17건 그 해제를 일시에 풀었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우리 조현 장관이 미국 마크 루비오 장관을 만났거든요. 네. 만나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요청을 해서 마크 루비오 장관이 야 이거 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예. 중국도 가는데 김정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북한에 한번 유화 메시지를 주자.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이거를 풀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한테 계속 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에 가는 게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뉴스타트 조약이 이제 사문화됐거든요. 미국 만료가 돼가지고 갱신 안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걸 계기로 시진핑하고 푸틴하고도 대화를 했고 또 트럼프하고 시진핑도 대화를 했는데 예. 4월 초에 내가 기대하던 방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가서 이제 뭐 앞으로 미중 관계가 워낙 중요하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미중 관계를 잘해서 서로 발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저께는 또 미국하고 중국의 국무장관, 외교장관끼리 예. 또 만났어요. 그래서 가는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4월 달에 트럼프의 중국 방문도 기대가 되고 거기서 아마도 제일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1년 유예했는데 또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 가지 뭐 안보 문제, 북핵 문제, 또 뭐 뉴스타트 폐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이 잘 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도 만난다면 남북 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이제 빛이 보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4월이면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한반도를 둘러싸고 또 굉장히 좀 격렬한 분위기가 몰아치지 않을까. 4월도 4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초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건이 맞는다면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테러범은 극우 유튜버 영향을 받았다고 국정원이 판단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선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처음으로 찾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 김 위원장의 가장 옆자리에 서면서 서열 2위로서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넘어 후계 내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국정원이 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 참석 여부, 의전 수준, 실명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우크라이나 현지에 북한군 10,000명이 남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쿠르스크 국경 방어에 전투병 10,000여 명이 가 있고 재건 임무로 건설 공병부대 1,000여 명이 투입 중이며 북한이 6천여 명의 사상자 발생에도 현대 전술과 전장 데이터 습득 등을 통해 무기체계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과 ICBM 시험 발사를 자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걸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테러범이 고성국과 통화하고 고성국 TV에 실제로 방문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테러범과 고 씨의 연관성에 대해 국정원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국정원에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지혜롭고 담차게 성장해가는 학생 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의와 존엄을 위한 가장 값 있는 성전에 바쳐진 참전자들의 고결한 희생과 영적인 위후는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이런 군대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고. 혁명 위협은 청년 동맹과 청년들에게 의한 중대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년이 이어온 계승의 보물은 계속돼야 합니다. 극도의 인간 증오와 황금 만능의 독소, 타락과 염세에 물들준 청년들이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유혈과 불화의 가슴 아픈 비극을 산생시키고 있는 것이 베이징 주중 북한 대사관이 김정은 북한 기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함께 찍힌 사진을 정문 게시판 중앙에 배치했다가 어제 돌연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김 위원장 단독 사진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사진이 중앙에 오던 기존 관례와 달라서 후계 구도와 관련한 상징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선대인 김정일 북방위원장 사진이 다시 중앙에 배치된 상태로 교체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열릴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김주애가 어떤 직함으로 불리고 예우를 받는지가 후계 구도를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